조상들의 슬기와 호국의 얼이 담긴 한국의 전통무예 궁도. 이 궁도는 오늘날에도 많은 남녀 궁수들에 의해 전국의 활터에서 그 면모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동방의 명궁으로 그 이름을 떨쳤던 한국의 활과 한국인의 지혜. 고구려 고분 벽화가 보여주듯 옛부터 한국 사람들은 활을 다루는 솜씨가 빼어나 중국 사람들이 동이, 즉 동방의 활 잘 쏘는 민족이라 불렀습니다. 화약 무기가 나오기 이전인 이조 중엽까지도 조종해서 활 만들기를 장려했으며 무과 과거를 볼 때에도 활 쏘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여기 활의 고장으로 이름난 경상북도 예천읍. 이곳에 400여 년 13대째 비장의 활 만드는 솜씨를 오늘에 전하고 이를 후세에 이어주는 인간문화재 권영록공이 있습니다. 한국 활의 종가라 불리우면서 60평생 활 제작의 외길만을 걸어온 고농이지만 활 제작에 임할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활을 만드는 데는 대나무, 뽕나무, 참나무, 소힘줄, 물소뿔 등이 재료로 쓰입니다. 물소뿔은 바깥쪽 4분의 1만 쓸 수 있는 것인데 물소뿔 하나에서는 활 한 개를 만드는 재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켜낸 뿔을 다시 다듬고 썰어서 두께가 1cm 내외, 길이 55cm 정도가 되게 합니다. 다듬어진 뿔은 불에 쪼여 똑바르게 펴고 2일쯤 물에 담가 두었다가 무늬와 재질이 같은 두 개를 한 조로 짝을 지어 길게 홈을 파서 접착이 잘 되게 해놓습니다. 대나무는 길이 36, 7cm, 너비 4cm 정도가 되게 잘라서 겉껍질을 긁어낸 다음 X자 큼을 그어서 불에 골고루 쪼이며 대나무에 심을 풀어줍니다. 심을 푼 대나무는 자로 재어 알맞는 폭으로 깎아냅니다. 재단이 된 대나무는 양쪽 끝을 V자형으로 켜내고 화로불에 쪼이면서 동그랗게 구부려 둡니다. 뽕나무는 길이 40 내지 45cm, 너비 3.5cm, 두께 1.5cm 정도가 되게 다듬습니다. 다듬은 뽕나무는 뜨거운 물에 삶아 구부리고 끈으로 매어 햇빛에 한 달 동안 말린 다음 먼저 만들어둔 대나무의 양쪽 V자형과 연결할 수 있도록 뾰족하게 2개씩을 깎아둡니다. 활 손잡이에 쓸 참나무도 동그랗게 휘어 깎아둡니다. 활 한 개 만드는 데는 소 2마리에서 나온 소 힘줄이 필요한데 기름을 빼고 그늘에 말린 것을 두들겨 껍질과 불순물을 훑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서 한 번에 쓸 만큼씩 나누어 둡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재료가 다듬어지고 접착제로 쓸 미노브레가 준비되면 본격적인 활 제작에 들어갑니다. 고농의 활 만드는 작업은 주로 사방이 고요하게 잠든 밤에 합니다. 16세 때부터 50년을 한결같이 활 하나하나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는 마음으로 활 만들기에 전념해온 고농. 손끝의 촉감으로 명궁을 빚어내는 그 비법을 가업의 대를 이어갈 맏아들 권옥유 씨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대나무와 뽕나무의 양쪽 끝을 깎고 다듬어 미노블의 풀을 발라 말리는데 이러한 풀겨름은 20여 회를 반복합니다. 풀겨름이 끝나면 끝을 서로 정확하게 맞추어 붙이고 끈으로 묶어 2, 3일간 말립니다. 완전히 마르면 동그란 바깥쪽에 물소풀을 붙이기 위해 다시 다듬고 홈을 파서 미노블의 풀을 칠할 준비를 합니다. 미노블의 풀을 바를 때에는 방안을 아주 덥게 합니다. 그리고 풀칠하기를 20회에서 25회, 처음엔 묽게 바르고 차차 풀물의 농도를 짙게 발라 파놓은 홈자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물서풀과 손잡이가 될 참나무도 같은 방법으로 풀을 발라 말립니다. 이와 같이 풀 겨름이 끝나면 풀을 발라둔 물소풀과 나무 부분을 붙이는데 다시 풀물을 칠한 다음 노끈으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동여맵니다. 이를 다시 불에 쪼여 열기를 가한 다음 접착이 잘 되도록 밧줄을 힘껏 감아줍니다. 완전히 접착이 되려면 5시간 내지 6시간. 남은 한쪽과 손잡이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붙이는데 이 작업이 끝나면 50%의 활제작 공정을 마친 셈입니다. 이 반제품의 안쪽을 다시 알맞은 두께로 깎아 다듬고 풀겨름을 15 내지 20회 해서 소심줄을 붙일 준비를 합니다. 활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이 소힘줄을 가공해서 붙이는 심노이 작업입니다. 이미 마련된 소힘줄을 따뜻한 물에 빨아 미노블의 풀과 섞어가며 엉클리지 않게 완전히 배합한 후 2, 30분간 말립니다. 가공된 소힘줄을 붙일 때에는 방안 온도를 섭씨 30 내지 35도로 높이고 더운 물을 손에 적셔 문지르다가 다시 불에 쪼여 붙인 심가리가 누글누글해지면 엉키거나 공기집이 생기지 않도록 빗질을 해가며 접착이 잘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심노이 작업은 4번을 반복하는데 이 일이 끝나면 25 내지 30도에서 20여일을 말려야 활의 굴격이 완성됩니다. 활 만드는 마음의 자세를 아들에게 일러주는 권우. 활 만들 때의 자세는 정심정기, 즉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골격이 이루어진 활의 건조가 끝나면 몸체를 처음으로 풀어주는 해궁 작업을 합니다. 해궁 작업은 혼신의 힘과 오랫동안 체험에서 얻은 세심한 주의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활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틀을 양쪽에 잡아매고 활대에 줄을 걸면 완전한 활 모양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활대를 휘어잡아 틀어진 곳을 바로잡고 양편 균형이 잘 맞도록 활 모양새를 잡아주면 하나의 활이 탄생합니다. 하나의 활이 완성되는 기간은 건조한 가을과 겨울 사이의 4개월. 공장에 정성 어린 손길이 3,700여 회나 닿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활과 함께 살아온 조공장 혼용노공. 활줄만 잡아당겨 보아도 재료의 배합, 접착 상태, 사정거리 같은 활의 성능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에 오직 활과 함께 걸어온 외길이기 때문입니다. 활과 화살은 하늘과 실처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3대째 화살을 만들어 온 경기도 금천읍의 유영기 씨 부부. 한 달 이상 말린 대나무를 90cm 정도로 잘라 무게와 모양에 따라 선별한 다음 숯불을 피운 대자비통에 넣어 굽습니다. 적당하게 구워낸 대나무는 터지지 않게 공기 구멍을 뚫고 대를 바로 잡아줍니다. 대나무의 껍질을 칼로 긁어낸 다음 모래로 문질러 몸과 마디를 곱게 만듭니다. 화살의 앞부분이 될 곳을 비스듬히 깎아내고 가느다란 소 힘줄을 감아 불을 칠하여 화로에 말립니다. 다 마르고 나면 불에 불로 속을 파낸 대나무 껍질을 끼워 붙입니다. 화살의 뒤쪽 활줄을 끼우는 온에는 쌀이나무를 깎아 끼우고 홈을 판 후 단장을 합니다. 깃은 꽁토를 손질하여 불에 불러 붙입니다. 긴 모양을 자를 때에는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집니다. 깃이 완성되면 필요와 용도에 따라 촉을 골라 끼우고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하나의 화살을 만드는 데 10여일, 숙련된 손길이 130여 번이나 닿아야 합니다. 화살을 보관하는 화살통을 4대째 만들어 온 경상북도 포항의 김동학 씨. 생대나무를 잘라 땅속에 2, 3년간 묻어두었다가 물에 삶아 그늘에서 말린 후 마디를 다듬고 여러 가지 문양을 조각합니다. 날카로운 칼끝 하나에서 용, 호랑이, 십장생 등 갖가지 그림이 생겨납니다.
대나무 통에 새겨진 문양은 칠을 거듭하고 닦아낼수록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식을 붙이고 용머리, 거북, 왕관 등을 조각한 뚜껑을 달면 화살통은 완성됩니다. 한국인의 솜씨가 이루어 놓은 활과 화살, 그리고 화살통은 대를 이어오며 익혀온 장인들의 혼이 담긴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활쏘기. 궁도로 향한 문은 넓지만 그 수련의 길은 어렵고 험난합니다. 활을 쏜다는 것은 곧 도에 임하는 것으로서 쏘는 사람의 인격과 정신을 화살에 실어 관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과 활과 화살이 삼위일체가 되어 오직 관역의 중심만을 생각하는 정중동의 세계. 작은 관역이 크게, 멀리 있는 관역이 가깝게 보이는 무아의 순간에 화살을 보내는 궁술의 오묘함. 그래서 궁도는 기술보다 정신이 앞서야 합니다. 궁수와 관역의 거리 145m. 관역 중심으로 화살과 마음을 함께 쏘아 보내는 한국의 궁도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몸과 마음을 연마해 가는 가운데 전통적인 민속무예로 크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활을, 활은 화살을 이기는 경지를 터득한 사람만이 진정 명궁일 수 있습니다.